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이 5월 초에 항복을 하죠. 그 두 달 전인 3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레마겐의 철교라고 합니다. 라인강 위에 있는 다리인데 그 동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레마겐입니다. 레마겐의 철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정식 명칭은 루덴도르프교입니다. 자, 1945년 2월 말 정도 되면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서쪽,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쪽이죠. 서쪽에 있던 독일군 포위 고립이 됩니다. 한 병력은 4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라인강을 건너서 독일 내륙 쪽으로 이제 후퇴를 해야 되죠. 뭐 그걸 연합군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이 독일군 후퇴를 막기 위해서 1월, 2월 중에 라인강의 다리를 전부 다 비행기로 폭격을 해서 파괴를 시키고, 파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다리가 루덴도르프교 또는 레마겐의 철교입니다. 이 다리를 놓고 미군과 독일군의 입장이 이제 갈라지지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미군은. 자, 폭발을 하면 라인강 서쪽에 있는 독일군 B 집단군이 후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한 채 괴멸시키거나 또는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지요. 점령을 하면 내륙 깊숙이 진출해서 베를린을 향한 진격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폭발해서 독일군을 완전히 고립시키느냐, 빨리 점령해서 베를린으로 진격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습니다.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이 다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라인강 서쪽에 있는 B 집단군이 이 다리를 통해서 후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미군이 진격해오면 이거를 폭파시켜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진격을 저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이 다리 하나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곤혹스러웠고, 독일군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독일군 입장에서 봐서는 라인강 서쪽에 있는 독일 B 집단군이 다 후퇴를 하고 그걸 따라오는 미군이 강변에 다다랐을 적에 딱 폭파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타이밍 또는 상황이 그런 예상대로 그렇게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레마겐의 철교가 있는 강변에 도착한 미군은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저 다리를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점령해 버리자. 미군이 레마겐의 철교 라인 강변에 다다랐으니까 이 다리를 폭파해야겠다. 즉 미군은 점령해야겠다. 독일은 폭파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독일이 레마겐의 이제 수비대장 한스 셸러 소령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막다가 미군이 다리를 건너올 것 같으면은 다리를 폭파해라, 파괴해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부임을 하죠. 그때 독일군 쪽은 방어대가 약 1600명이었는데 정규군은 2개 중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강 건너편에는 미군 1개 사단이 몰려왔는데 방어대의 정규군은 2대 중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나이든 민병대나 또는 그 소년병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독일 B 집단군은 건너오지도 못하고 1945년 3월 7일 되면 미군이 다리를 점령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리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다 설치해 놨던 폭약을 터뜨려서 다리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폭음과 함께 다리가 이제 폭파가 되는데 그때 서둘러 폭파하다 보니까 그 위에는 차량도 다니고 민간인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진입할 것 같으니까 폭파할 수밖에 없었죠. 자, 화염과 연기가 거치고 나니까 다리가 완전히 파괴가 안 된 거예요. 상판 가운데 일부가 구멍은 났지만은 상판이 주저앉아서 강에 떨어지진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레마겐의 철교를 폭파하려면 약 600km의 폭약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정작 독일군 본부에서 보내준 폭약은 300kg, 반밖에 안 되고, 그것도 군사용이 아니라 군사용보다 폭발력이 약한 산업용 300kg만 보내준 겁니다. 이걸 설치해서 폭파하니까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거죠. 상판 일부만 손상이 된 거죠. 다리 절단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몰려들었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어쨌든 3월 7일 오후 3시 10분에 미군이 다리를 완전히 이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1개 사단에 미군이 도강을 하고 그 이어서 미군 3개 사단이 도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인강 동쪽에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라인강의 철교를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사령부의 그 고위 장성들이 야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전쟁을 몇 달 앞당겨 끝낼 수 있다. 저거 독일군이 절단을 했으면은 전쟁이 몇 개월 늦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독일도 히틀러는 그 레마겐의 철교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그 후에도 그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V2 로켓을 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런데 어쨌든 절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그 방위대장이었던 한스 쉘러 소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 다리를 못 부셨어? 해가지고 장교 등 공병대원 20명도 체포돼가지고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거기에 더 화가 나가지고 서부전선 총사령관까지 이제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폭약을 보내주지 왜 산업용 그것도 반밖에 안 보내줬느냐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미리 끊지를 않은 겁니다. 왜 타이밍을 놓쳤는가? 왜 독일 수뇌부는 레마간의 철교를 일찍 절단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못 내렸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탱크를 앞세운 미 구기갑사단이 너무 빠르게 진격을 한 겁니다. 자기들 예상으로는 레마겐 철교 강 건너편에 미군이 도착하려면 뭐 일주일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기갑부대가 그냥 순식간에 그 독일군의 저항을 돌파해버리고 레마겐 강 건너편에 나타난 거죠. 아까 한강교 조기 폭발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인민군 탱크가 아침 8시에 나타났는데 왜 그 5시간 전인 2시 반에 폭발을 했어?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9기갑사단이 너무 빨리 진격을 하니까 이 폭발 시간을 놓치고 정작 그 미국 다리로 진입을 하니까 그때 폭발했고 폭약량이 충분치 않아서 다리 절단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상황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참 의사결정 내리기가 이제 힘든 거죠. 참고로 6.25 때 있었던 대동강 철교 폭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한테도 유명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도 아주 경악시킨 사진이었습니다. 저 위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평양이고 이게 대동강 철교인데 이게 1950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추격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후퇴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중공군이 건너오지 못하고 그리고 옆에다 부결 설치하고 또 유엔군들은 이제 철수하고 그것을 따라서 피난민들이 다리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이어진 데를 통해서 건너는 겁니다. 그날 무지하게 추웠다고 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그 난간, 높은 난간까지 해서 피난을 오는 거죠. 이 사진을 당시 AP 기자 맥스 데포스가 찍었는데 그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까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고하는 거에 의하면 자기도 부교를 통해 가지고 아주 황급히 피난을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피난민들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그 난간 높은 데까지 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게 수십 명이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급히 셔터를 누르고 이게 아주 후세에 남는 사진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 유엔군 잘못한 거죠. 이렇게 피난민들 수십 명 높은 데서 떨어 죽게 다리를 폭파해버렸어. 전쟁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한강교를 폭파한 최창식 공병감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 계급이 대령이었습니다. 여러분 1921년생이니까 전쟁이 일어난 1950년 만 30이 안 됐습니다. 29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야 젊은 나이에 더럽게 출세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국군 장교들 중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후퇴를 했죠. 다리를 폭파하고 후퇴를 했는데 1950년 8월 28일 날 부산 지역에서 지뢰 오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공병대가 잘못한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책임을 물어서 최창식 공병감이 체포가 됩니다. 근데 지뢰 오폭 사고로 이제 체포를 했는데 군 수뇌부에서 무슨 의견이 있냐면, 야, 제가 한강교 조기 폭파해가지고 우리가 전쟁 초기에 강 건너오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 야, 이 기회에 그 책임까지 물어. 그래서 결국은 체포는 지뢰오폭 사고로 체포가 됐는데 기소될 때는 한강교 조기 폭파까지 혐의를 걸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한강교 폭파 지시는 최병덕 장군이 내렸죠. 근데 불행하게도 1950년 7월에 최병덕 장군이 경남 하동 전투 현장에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물을 사람이 최창식 공병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체포가 됐는데 1950년 9월 15일 3주도 안 돼가지고 군사재판에서 최창식 공병감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죠. 더 재밌는 거는 정작 체포될 적에 지뢰 오폭 사고 책임을 물어서 체포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한강교 조기 폭파건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9월 15일 날 사형 선고를 내리고 9월 21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후에는 군 수뇌부가 조기 폭파론에 분개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 유족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1961년 5.16 구테타가 일어나고 유족이 억울한 죽음이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꽤 재판이 오래 진행이 됐는데 1964년에 결국은 군사재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복권을 시켜줍니다. 최창식 공병감은 명예회복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죽은 후입니다. 결국은 2013년에 아마 그때 부인이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국립현충원에 부부의 위패가 봉안이 됐습니다. 자녀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한양대 교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동료 교수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나는 한강대교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하고 굉장히 과묵하고 이 폭파 사건에 대해서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최창식 공병감 그 사형 집행은 군 수뇌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한 거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군 장교들도 6.25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희생자가 얼마나 됐건 또긴 조기 폭파냐 아니냐 그건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조기 폭파를 했다. 그래서 민간인을 학살하려고 그랬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제 입에 거품을 무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무 편해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자극적인 주장을 해서 관심을 끌고 우리나라는 뭐 관심을 끌다 보면 돈도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군사작전의 결과를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승만을 왜 비난하냐? 이승만이 주도를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을 비난해야지 대한민국이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한 대한민국 출발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바로 김일성을 정당화시키는 거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까지도 정당화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객관성 부재와 왜곡, 편향,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수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들까봐 정말 그 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에 물들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뿐이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사작전을 마치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한 음모로 가르쳐서는 아이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러한 선전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목조목 설명한 게 일방적인 이제 주장이 아니죠. 더군다나 제가 레마겐의 철교 폭파까지 예든 겁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전쟁 당시에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힘들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당시 미군이나 독일군이나 그 다리를 폭파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그 수뇌부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미군은 다리를 점령했고 독일군은 다리를 폭파했지만 결국 다리 절단에는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또 민간인들이 희생이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